이번 시간에는 고객 민원 대응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혹시나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뭐하러 만들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디파이보다는 GPT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챗봇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효능감을 알려드리기보다는 디파이의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디파이의 어떤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뒤쪽에 나오는 예제들을 만들어 보시면 디파이가 이래서 유용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강의 순서는 챗봇을 만들어 보고 챗봇의 간단한 설정 화면들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화면을 보면서 챗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챗봇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가장 큰 학습의 목표입니다. 기능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챗봇은 민원을 자동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 대응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예를 들어서 헤드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면 어떤 유형의 기술 지원 요청인지를 분류해주고, 그리고 그 질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지침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사용할 수 있냐면 민원센터의 직원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고객 민원센터의 직원들에게 고객 민원에 대한 대응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챗봇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구성 요소는 뭐냐? 핵심 구성 요소는 챗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가 있고 LLM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LLM 모델이 챗봇의 어떤 핵심 동작을 수행하는 겁니다. 다른 요소들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는 단지 명령 프롬프트로 챗봇의 기능만 지정하는 그런 기능만 넣어놨습니다. 챗봇을 만드는 순서는 맨 처음에 스튜디오에 들어가서요.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빈 상태로 시작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열리고, 여기에서 초보자용 기본 앱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챗봇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챗봇 이름과 챗봇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시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챗봇이 만들어지면 챗봇을 클릭을 하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오케스트레이트 화면에서 챗봇의 역할을 지정해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입력이 끝나면 게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업데이트 게시 버튼을 클릭하면 이 챗봇에 대한 실행이 준비가 된 거고요. 여기서 앱 실행을 누르면 여기서 실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LLM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LM을 변경을 해서 만약에 성능이 좀 안 좋다라면 챗GPT-4o 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챗GPT-4 미니를 사용을 해서 토큰 비용을 조금 절약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 URL에 들어가시면 프롬프트랑 챗봇의 기능이 정의되어 있는 DAS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챗봇을 일일이 생성해도 되지만 이 DASL 파일을 로딩해서 자동으로 챗봇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챗봇에 있는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구성은 역할을 지정해 놨고, AI 상담원이라는 역할을 지정해 놨고, 상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놨습니다. 지시사항은 이제 고객의 문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두 가지 항목을 포함한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항목이 첫 번째 문의 유형을 분류하는 거고요. 두 번째 초기 대응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고객 문의 유형 및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유형이 지금 6개로 유형이 지정되어 있고, 각 유형별로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챗봇에 고객이 문의사항을 입력을 하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렇게 챗봇 대응 매뉴얼을 소개시켜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챗봇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 화면은 디버그 및 미리 보기 화면으로 테스트를 한 거고요. 게시하기로 해서 챗봇 실행하는 화면은 아직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고 변수와 컨텍스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변수와 컨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거는 지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변수는 한마디로 변수명, 예를 들어서 input
파일 같은 병수명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 안에서 이 이름으로 어떤 기능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은 여기에서 이미지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단지 프롬프트만 지정을 해서 챗봇의 기능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및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초기 대응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서비스 앱 실행 버튼을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 화면이 뜨게 되는 거죠. 앱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뜨게 되는 거고, 사이트에 삽입을 누르면 이게 뜹니다. 이 아이프레임이라는 거는 HTML 태그고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삽입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약간 프로그램이 필요한 영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어에서 열기를 체크를 하면 디파이 공개 앱스토어에 AI 앱을 등록하는 거고요.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참조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API 주소가 발행이 되고 이것 또한 프로그램에서 접근이 가능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LLM 같은 경우도 API 키를 발급받았잖아요. 이것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API 키를 발급하는 거고, 디파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API 주소와 API 키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앱 실행을 통해서 앱을 실행하고 챗봇 입력 창에다가 문의 내용을 입력하면서 동작을 확인하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챗봇 설정 화면이에요. 챗봇 설정 화면은 고객 문의 챗봇 이름 옆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뜨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고객 문의 챗봇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름 변경을 하게 되고, 이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공개 URL입니다. 그래서 이 URL로 인터넷에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이 URL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만든 챗봇을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엔드 서비스 API는 아까 봤듯이 프로그램에서 호출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MCP 서버는 이제 이 과정에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설정을 통해서 간단한 정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우리가 챗봇을 만든 화면은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이었고요. 그 다음 로그 및 어노테이션 모니터링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및 어노테이션은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내역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올리잖아요. 서비스. 그러면 이걸 공개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의가 많았네, 이 로그로 어떤 문의가 많았는지, 혹은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계정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링 화면은 서비스가 토큰 같은 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비용적인 관점에서 이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게 다 유료 서비스거든요. 일단 GPT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토큰당 비용을 결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고 토큰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GPT 모델의 버전을 좀 낮추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조금 개선하던가 해야겠죠. 챗봇 관리하기는 챗봇 창 하단에 보면 매니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매니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면 대화 시작, 요거는 환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챗봇이 시작되면 여기에 설정된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챗봇 실행하면 안녕하세요, 디파이전자 고객센터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겠죠. 그 다음에 팔로우업 같은 경우는 추가 질문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준 다음에 여기 밑에 이렇게 추가 질문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팔로우업이고요. 텍스트에서 음성으로는 음성을 변환해서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꺼놨고요. 음성에서 텍스트로는 음성을 얘기하면 텍스트로 변환해서 AI에게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인용 및 소유권 표시하는 거, 콘텐츠 모더레이션, 이거는 뭐냐면 적절치 않은 내용이 포함되면 필터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쓴다던가 이런 걸 필터링 할 수 있게 하는 게 콘텐츠 모더레이션이고요. 주석 응답 같은 경우는 주석을 달거나 사람이 이제 직접 주석을 달거나 수정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봇을 내가 쓰는 거 말고 고객 서비스한다, 내가 법률 챗봇 만들어서 서비스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이 매니지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지를, 세부 서비스를 설정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챗봇 저장하기는 DSL 파일 가져오기 하면 내가 DSL 파일로 저장된 챗봇을 가져와서 그대로 생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DSL 내보내기 하면 챗봇을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SL 파일로 내보냈다가 로딩했다가 내보냈다가 로딩했다가, 그러니까 무료가 앱을 5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앱이 많이 필요하면 DSL 파일로 저장해 놓으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로딩해서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화면을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왔죠.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분류하고 초기 대응 메시지 이렇게 쭉 보여줬고, 이거는 아까 초기 설정 메시지 설정해 놓게 나온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는 직접 앱을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상태로 만들기 하고 여기에서 챗봇을 설정한 다음에 이름을 고객 민원 대응 챗봇, 설명을 고객 민원 대응 챗봇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보면 프롬프트는 아까 봤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입력을 하고 다른 건 설정하지 않습니다. 변수, 컨텍스트, 비전 같은 거 설정하지 않고요. 단지 이것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게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디버그 및 미리 보기 화면에서 헤드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분류랑 초기 대응 메시지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관리 메뉴 들어가시면 여기 초기 메시지, 안녕하세요, 디파이전자 고객센터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보고 게시하기를 하고 챗봇을, 이거는 게시하기로 한번 볼까요? 앱 실행을 해서 이렇게 초기 환영 메시지가 나왔죠. 이어폰 소리가 나오고 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한색 화면이 너무 눈부셔 하면 이렇게 다크 모드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편해서 보통 다크 모드로 쓰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던 API 액세스, 이거는 챗봇을 프로그램에서 호출할 수 있게 URL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API 키 발급 해야 됩니다. 쓰려면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및 어노테이션 확인하시고 이렇게 2개 호출한 거 로고 다 나왔죠. 모니터링 보면 여기 보면 토큰이 초당 28 토큰이죠. 토큰이 굉장히 작았고 돈을 얼마나 쓰냐면 0.0009달러 쓴 겁니다. 굉장히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 다음에 챗봇 관리자 화면 보면 여기에서 보면 정보 편집하면 챗봇 이름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백엔드 서비스 API 확인할 수가 있고 MCP 서버 URL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DSL 내보내기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앞에서 살펴본 그 화면에도 있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트 화면으로 다시 가면 아까 관리자 화면 있었죠? 여기 보면 콘텐츠 모듈레이션, 그러면 여기에서 나쁜 놈 치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게끔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하고 초기 환영 메시지 나왔고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이어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으로 변경을 했죠. 여기 지금 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LLM이 엉뚱한 질문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그리고 스튜디오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DSL 내보내기 이렇게 잘 내보내기가 됐고, 이걸 삭제를 한번 해보고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새로 고침해서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오기에서 찾아보기로 다운로드로 가서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복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모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코이어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코이어가 우리가 뭐라 해서 리랭크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리랭크 모델, 코이어에서도 리랭크 모델 뿐만이 아니라 LLM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시하고 오픈 AI의 GPT-4o 미니 모델을 제가 기본 앱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4o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훨씬 성능이 좋은 모델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답변이 너무 간단하니까 큰 차이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능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4o를 쓰시고요. 기본적으로는 4o 미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챗봇 만드는 걸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기본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스튜디오에서 빈 상태로 시작을 하고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챗봇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고요. 게시 이야기하고 앱을 실행을 하면 아까 만든 그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스튜디오로 가서 생성했던 앱을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앱을 DSL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대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화면이 여기 들어가 있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한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고 DSL 내보내기를 통해서 아까와 똑같이 DS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및 어노테이션에서 실행 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새로 생성했으니까 없는 거죠. 모니터링에서 토큰의 사용 현황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스스로 앱을 만들어 보면서 챗봇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